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 추락하고 있는 원화 가치에 대하여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외국인 관점에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한국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전 세계 국제 자본의 한 50%는 미국 자본인데 한국 주식을 갖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화 가치 강세가 있으면 한 차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한차선을 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매도를 해서 미국으로 철수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월 달하고 1월 초에는 굉장히 한국 주가가 잘 나갔었죠. 한 12월 28일부터 정확히 1월 12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워낙 강세 시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같은 것은 원화가 약세든 강세든 계속 사는 어떤 상수의 변수지만 외국인들은 보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강세네 이러면 달러로 된 주가를 갖고 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때가 12월 28일부터 1월 21일까지 원화가치 강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2월 현재까지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 동학 개미들이 분투를 해도 한국 주가는 별로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원화 가치 같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오르고 자기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같은 원화 가치 약세 시대에는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약세인지 강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글로벌 ETFTV에서는 매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4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1등급이란 것은 원화로 따지면 5등급입니다. 이때는 안타깝지만 원화 약세죠. 지금 원화 약세 2021년 2월 4일 때는 원화 약세 시기입니다. 2020년 12월 29일을 봐보겠습니다. 이때 한국 시장에서 달러의 등급이 5등급입니다. 달러 슬래시 원이 5등급이라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원화의 가치는 1등급이라는 소리죠. 이때는 원화 강세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매일 이렇게 글로벌 ETFTV에서는 지금이 원화 강세식인지 원화 약세식인지를 갖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엑셀에서 최근에 한 40일 내지 50일간을 한번 종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엑셀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원화 약세와 원화 강세를 갖고 봤습니다. 아까 달러화가 소위 말하면 원화 대비 1등급 또는 2등급일 때 일단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다는 뜻이죠. 이건 원화 약세식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4등급 또는 5등급이라는 것은 원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죠. 달러가 약하니까 원화가 강합니다. 이런 원화 강세식입니다. 여기 3등급일 때는 애매하죠. 이 중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엔화 대비 원화 가치를 갖고 판정을 했어요. 요때는 같은 3등급이라서 판정하기 애매했는데, 예를 들어 1월 7일 같은 경우 달러 대비 원화가 딱 3등급이에요. 중간이어서 좀 애매했는데,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이때 원화가 4등급에는 원화 강세네요. 그래서 엔화를 보고 이때는 원화 강세 시기로 판정을 했습니다.
요때 1월 12일 이때도 달러 대비 원화가 3등급에서 중립에서 애매한데 그 엔화 대비 한국의 원화 가치가 2등급이란 것은 엔화가 원화보다 강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란 뜻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원화 약세 시기가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 시기는 결론적으로 한국 비중을 철저히 줄여야 됩니다. 한번 이걸 갖고 제가 차트에서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증명을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사 150 레버리지에서 원화 약세 시기인 1월 21일부터 2월 5일, 또 1월 3일부터 1월 15일 이럴 때 왜 줄여야 되는 것을 갖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르 한국 코스피 3배 레버리지입니다. 달러로 된 한국 주가지수, 한국 코스피 지수를 나타내죠. 이거야말로 정말 한국의 원화 가치를 갖고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화 약세 시기하고 원화 강세 시기를 갖고 한번 제가 아까 엑셀에 나온 이 차트를 갖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아주 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 코르에서 원화 강세 시기와 원화 약세 시기를 알리시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화 강세 시기에서 우리 동학개미들은 고정적으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들이 여기에 가세를 해서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2020년 12월 28일부터 1월 12일까지 코르가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매수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약세가 시작된 1월 13일부터 15일 이때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한국 주가 힘을 못 써요. 약간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가 되는 듯 하는데 결국은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완전히 고착화된 원화 약세 현상이야. 이때 동학개미들은 계속 샀을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는 게 지금까지도 한국 주식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시기에는 무조건 한국 비중은 줄여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재미가 있으려면 원화 강세 시기, 그러니까 2020년 12월 28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때 된 원화 강세 시기에 해결을 하기 전까지는 한국 주식은 크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원화 약세 시기는 한국 비중을 줄이고 차라리 미국 주식을이나 미국 레버리지 대포를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코르는 거의 달러로 된 한국 주가식이다. 이게 아주 직설로 나타내고 있지만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도 원화 강세 현상과 원화 약세 현상이 있었던 시기를 갖고 한번 직선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엑셀에서 나와 있는 원화 강세 시기와 원화 약세 시기를 갖고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에서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1월 12일 이때 원화 강세 시기는 이때는 한국의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코덱스 레버리지가 세차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원화 약세 시기가 시작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때 매도하면서 주가가 주춤합니다.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가 다시 되는 듯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2021년 1월 2월 5일까지 다시 원화 약세 현상이 되면서 이때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원화 약세 시기인 이때가 별로 재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코스닥 레버리지에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도 원화 약세 시기와 원화 강세 시기를 갖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서 원화 강세 시기와 원화 약세 시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원화 강세 시기는 10월 28일부터 1월 12일까지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르처럼 막 그렇게 극향한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 레버리지도 견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화 약세가 되면서 뭐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원화 강세가 다시 일시적으로 되는 듯 하다가 아예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계속 원화 약세되면서 외국인들이 여기다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한국 코스닥 지수도 힘을 못 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원화 약세 시기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 없이 굉장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갖고 줄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 시장만 없는데 이 원화 약세 시기에 어떤 주가가 올라갔던데 한국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걸 하겠는데 이걸 대안이 없을까? 한번 이 원화 약세 시기에 미국의 나스닥은 어떻게 되었을까? 특히 한국 시장에 상장된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ETN을 갖고 한번 원화 강세 시기와 약세 시기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 200 레벨입니다.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ETN을 봐보겠습니다. 혹시 원화 약세 시기에 아예 한국 비중을 줄이고 미국 비중을 늘렸을 때 한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 나스닥을 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원화 약세 시기에 한국 주식은 힘을 못 썼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한 노출형 상품이죠. 이때를 봐보겠습니다. 원화 강세 시기에 한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이때도 아마 나스닥이 오른 걸로 기억하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한 차선을 입었어요. 이럴 때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르는 아주 급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나스닥은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원화 약세가 되니까 대로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 시기는 한 차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원화 약세 시기가 된 이때 뭐 조정을 바꿔도 결국은 플러스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는 소위 말하면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이 뭐 소위 말하면 환차익을 입어갖고 이렇게 수익률이 원화 약세 시기에 상당히 좋았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화 약세가 제약되면 코르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것은 줄이고 차라리 한국 시장에서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F 같은 미국의 레버리지 ETF를 사놓으면 환차익 때문에 원화 약세 시기에는 이쪽으로 피신하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시기가 되면 또 한국의 코르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한국 주가가 비빌대는 이유가 원화 약세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밝혀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원화 약세 시기에 한국 주가는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원화 약세 시기에는 차라리 트루 레버리지 나스닥 100 ETN 같은 미국의 한 노출형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것이 좋고요. 원화 강세 시기가 된다면 코르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한국 주가를 갖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 시기에는 한국 비중을 줄여라. 이게 뭐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5일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해 내고 있는 원화 약세 시기에는 한국을 갖고 굳이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원화 약세 시기에는 미국의
레버리지 ETF, 아까 나스닥 210이라든지 뭐 신한 레버리지, 러셀 2000 그도 있습니다. 뭐 이런 쪽에 한 노출형 그 미국 레버리지 ETF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 시기에는 한국 주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지어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